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표를 하게 된 베이자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논문은 Distribution Consistency Based Self-Training for Graph Neural Networks with Sparse Labels 이고 2024년에 AAAI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그래프 신경망, 즉 GNN은 그래프와 관련된 여러 작업에서 특히 노드 분류 작업에서 강력한 도구입니다. GNN은 그래프 데이터의 구조를 포착하고 노드의 특성을 기반으로 예측할 수 있어 매우 좋은 성과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GNN의 성능을 라벨링된 데이터의 가용성이라는 중요한 한 가지 요소에 의해 제한됩니다. 실제 응용에서는 특히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라벨이 있는 데이터를 얻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이것은 GNN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두 가지 주요 문제를 만듭니다. 첫 번째는 레이블링 바이어스입니다. 소셜미디어와 같은 네트워크에서는 인기가 많은 사용자 같은 노드들이 높은 차수를 가진 노드가 낮은 차수의 노드에 비해 라벨이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라벨이 있는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사이의 분포 차이를 일으킵니다. 결과적으로 라벨링이 있는 데이터가 그래프 정체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챌린지는 레이블 스카시티입니다. 라벨을 얻는 것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unlabeled 노드가 많습니다. 라벨 데이터의 스카시티 문제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문제를 더 악화시키며 모델이 그래프 전체에 대해 일반화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셀프 트레이닝이 이제 유명한 해결책으로 등장했습니다. 여기 이 그림 보시면 일반적으로 셀프 트레이닝에서는 원래 라벨이 있는 데이터로 훈련된 백본 모델이 티처 모델 역할을 합니다. 이 티처 모델은 선택된 라벨이 없는 노드에 수도 레이블을 할당하고 이를 라벨이 있는 데이터에 추가합니다. 이후 스튜던트 모델이 확장된 훈련 데이터로 훈련됩니다. 보통 여러 단계로 진행되고 티처 모델이 반복적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좀 더 confident 수도 레이블들을 생성합니다. 대부분의 셀프 트레이닝 방법은 라벨이 있는 데이터와 라벨이 없는 데이터 사이에 분포 일관성을 가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두 데이터셋 사이에 분포 차이가 자주 발생하고 이는 모델 성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관련 연구 중 하나는 DRGST로 수도 레이블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포 차이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DRGST의 문제는 수도 레이블링 과정에서만 생기는 분포 차이는 해결하지만 그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에 이미 있는 분포 차이는 놓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여기 중심 모멘트 불일치, Central Moment Discrepancy 지표를 사용합니다. 이 지표는 라벨이 있는 노드와 테스트 노드 간의 학습된 노드 표현의 분포 차이를 측정합니다. CMD 값이 클수록 분포 차이가 더 심각해집니다. 여기 Figure 1 보시면 일반적으로 셀프 트레이닝 방법이 분포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DRGST가 CMD 값을 조금 낮추기는 하지만 저기에 레이블 노드와 unlabeled 노드 간의 분포 차이와 수도 레이블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포 차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여기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스파르시티와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Distribution Consistency Based Graph Self-Training DCGST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각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GNN에 대한 관련 용어를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GNN은 두 가지 주요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펙트럼 기반 GNN입니다. 이 중에서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 GCN 스펙트럼 도메인에서 작동하고 그래프 컨볼루션을 핵심 연산으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공간 기반 GNN입니다. 이 중에는 그 Graph Attention Network GAT와 Graph Sage GSage가 포함됩니다. 이들 네트워크는 지역 정보 집계와 노드 특성 변환에 중점을 둡니다. 하지만 모든 GNN 모델들은 스파르스 테이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훈련 중 노드 샘플링의 바이어스가 훈련 세트와 그래프의 나머지 부분 간의 디스트리뷰션 디퍼런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드 분류를 위한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에서의 분포 차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GNN의 성능을 개선하는 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프 구조의 셀프 트레이닝 방법들에 대한 용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프 셀프 트레이닝의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수도 레이블링입니다. 이 전략은 셀프 트레이닝의 핵심으로 라벨이 없는 노드를 선택하여 훈련 세트를 확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두 번째는 컨피던스 기반 셀렉션입니다. 일반적으로 컨피던스가 높은 수도 라벨이 있는 노드를 선택하여 훈련 세트를 늘립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컨피던스가 높은 수도 라벨은 가끔 decision boundary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노드의 information gain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접근 방식들은 정보를 기반으로 노드의 가중치를 조정하고 contrast learning을 통해 유용한 수도 라벨을 선택하는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의 방법들은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 간의 분포 차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분포 차이에 대한 좀 더 얘기하자면 실제로는 라벨이 있는 훈련 세트와 B라벨 테스트 세트 간의 분포 차이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노드 분류 벤치마크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GNN은 훈련 데이터에 오버피팅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분포 차이 해결 방법으로는 Domain Invariant Representation 학습이 있습니다. 이는 Adversarial Learning과 같은 기법이나 그 CMD, MMD와 같은 지표를 통해 분포 차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그래프의 셀프 트레이닝에서의 분포 차이를 탐색하는 성의적인 작업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프렐리미너리 부분입니다. 여기서 V는 노드의 집합을 나타내고 엡실론은 에지의 집합입니다. X는 Node Attribution 행렬입니다. 이런 요소들을 사용하고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벨이 있는 노드에 라벨을 YR이라고 하면 Semi Supervised 노드 분류 문제의 목표는 그래프와 라벨을 활용하여 Unlabeled 노드의 라벨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GN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GNN 레이어에서는 메시지 전달, 메시지 패싱 프레임워크로 요약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이웃에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파하고 집계합니다. 여기 example로 GCN 레이어를 살펴보면 메시지 함수는 학습할 선형 레이어에 의해 parameterize 되고 normalize 라플라시안에 따라 가중치가 조정됩니다. 업데이트 함수는 summation입니다. 따라서 GCN 레이어는 다음과 같이 여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A는 normalize adjacency matrix입니다. 이제 그래프 셀프 트레이닝 방법과 분포 이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셀프 트레이닝에 대한 얘기하자면
저기 단계에서는 teacher.gnn을 실제 레이블이 있는 학습 데이터셋으로 학습시킵니다. 그 다음 teacher.gnn 모델을 이전 단계의 데이터를 포함한 증강된 학습 데이터셋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학습시킵니다. 이 과정에서는 수도 레이블 데이터도 포함된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최종 단계에서는 최종 증강된 학습 데이터셋으로 student.gnn을 학습시킵니다. 이 과정의 목표는 student 모델이 라벨이 없는 노드에 대해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분포 이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Z는 그래프 신경망의 마지막 히든 레이어에서 출력되는 노드 표현들의 집합을 의미하며 ZL, Z-L은 레이블이 있는 노드들의 표현 집합입니다. 여기 DZ, ZL 부분은 레이블이 있는 노드와 레이블이 없는 노드 사이의 분포 이동을 측정하는 거리 매트릭입니다. 이때 CMD 또는 MMD와 같은 매트릭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정의입니다. 그래프와 제한된 수의 레이블들이 있는 노드 집합 VL이 주어졌을 때 이 레이블이 있는 노드와 레이블이 없는 노드 사이에는 분포 이동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목표는 GST 프레임워크를 정의하여 GNN 노드 클래시파이를 사용해 레이블이 없는 노드, 여기 V sub U로 표현하는데 그것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한된 메터드에 대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teacher.gnn 모델 학습에 대해 말씀드리면 레이블 부족과 분포 이동 문제는 teacher.gnn이 소수의 레이블이 있는 노드 분포에 오버핏할 수 있다는 문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래프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제시됩니다. Edge Predict를 사용한 그래프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그래프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새 에지를 추가하거나 이미 있는 에지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그래프 변형을 생성합니다. 수식에서는 에지 확률 행렬 M을 나타내며 이는 T로부터 계산됩니다. T 부분에서 보시면 여기 A가 adjacent matrix이고 X는 원래 노드들의 feature matrix입니다. 여기 M을 계산한 후 graph variant adjacent matrix A'을 생성합니다. 여기 relaxed Bernoulli sampling을 통해 계산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변형된 인접 행렬 A'와 입력 피처 행렬 X를 사용해 teacher.gnn에서 새로운 노드 표현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분포 이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 라벨링된 데이터와 테스트 노드 간의 최소 분포 거리를 보여주는 그래프 변형을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EP 모듈에서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 간의 분포 거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확률 분포 P와 Q 간의 거리를 CMD를 통해 측정합니다. CMD 값을 여기서 보실 수 있는 D로 표현합니다. EP 모듈의 목적 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여기 minimize 하고 싶은 게 loss function이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기서 BC는 binary cross entropy loss function이고 알파는 라벨이 있는 노드와 수도 라벨링된 노드 간의 분포 거리의 가중치를 결정하는 파라미터입니다. 이 노드의 특성 행렬은 앞서 설명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단계에서 얻어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teacher.gnn 모델의 결합 로스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YCA는 라벨링이 있는 노드와 수도 라벨링된 노드의 레이블을 함께 나타내며 베타는 그 Edge Predictor Loss의 가중치를 조절하는 파라미터입니다.
다음은 하이 퀄리티 수도 레이블 선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도 라벨링은 높은 컨피던스를 가져도 낮은 정보량을 가진 노드를 추가함으로써 분포 이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DRGST는 수도 라벨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포 이동 문제만을 다룹니다. 하지만 이 프레임워크는 수도 라벨링으로 인한 분포 이동만 아니라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의 분포 이동도 모두 초래합니다. 여기 Distribution Consistency DC 기준은 불일치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노드를 정확히 찾아냅니다. 먼저 각 클러스터에서 가장 높은 컨피던스 점수를 가진 top K unlabeled 노드를 캔디데이트 집합으로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이 캔디데이트 집합을 노드의 최소 CMD 값을 기준으로 더 작은 삽셋을 만듭니다. 선택된 수도 라벨이 이웃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식을 최대화하기 위해 Neighborhood Entropy Reduction (NER) 기준을 도입합니다. NER 기준은 라벨 전파 방법과 유사하게 작동하고 중심 노드의 로짓 벡터를 센트럴 노드로 분산시킵니다. 이 과정은 에지 가중치에 의해 매개됩니다. 기본적인 직관은 노드가 이웃의 uncertainty, 즉 엔트로피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 때 가장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NER term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RV는 RV는 노드 VN의 로짓 벡터이고 W로 표현된 거 노드 VC에서 노드 VN으로 가는 가층지이며 H는 엔트로피 함수입니다. DC와 NER 기준을 결합하면 하이 퀄리티 수도 라벨이 있는 노드의 섭셋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마는 이웃 노드에 기여하는 정보를 조절하는 매개 변수입니다. 하지만 여기 아직도 문제가 있습니다. 캔디데이트 집합의 크기가 커질수록 탐색할 수 있는 공간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다 살펴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어진 기준에 따라 캔디데이트 집합에서 최적의 섭셋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NER과 CMD term들을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옵티미제이션 문제로 표현하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선택 벡터 Q를 정의합니다. 각 value는 노드를 선택할 것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0 또는 1입니다. 그러나 이 벡터는 미분할 수 없기 때문에 벡터를 연속으로 표현하고 가층지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Q star C 같은 표현이 있는데 이건 섭셋 C'을 나타냅니다. 여기 E는 Q에 의해 가층지가 부여된 C의 노드 표현에 대한 기대값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loss 함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loss를 사용하고 CS 섭셋을 어떻게 구성할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메터드의 마지막 부분은 스튜던트 GNN 학습 부분입니다.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스튜던트 GNN은 최고의 티처 GNN 파라미터로 적용됩니다. 또한 원본 그래프 데이터를 공급받으며 엣지 프레딕터를 생성합니다. loss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스튜던트 GNN은 처음에는 라벨이 없는 모든 노드에 대한 라벨들을 예측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스튜던트 GNN은 티처 GNN의 학습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험 설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본연구에서는 4가지 그래프 데이터셋을 사용합니다. 코라, 사이트시얼, 팝맷, 그리고 OGBN 아카이브입니다. 편향된 훈련 세트의 능력을 탐색하기 위해 편향 샘플을 PPRS를 채택하였습니다. 베이스라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먼저 그래프 스타일 트레이닝 방법들도 있고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방법들도 있습니다. ST랑 M3S 및 DRGST는 그래프 스타일 트레이닝 방법들이고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방법들은 srgnn 그리고 EERM 있습니다. 모든 방법은 다 동일한 GNN 100번으로 비교됩니다. 이제 스파이스 레이블을 가진 노드 분류 실험 결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셀프 트레이닝 기반 방법들이 백본 모델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DRGST는 다른 셀프 트레이닝 기반 방법들보다 더 나은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그 DRGST가 어느 정도 분포 이동 문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분포 이동 모델은 100번 모델보다 성능이 좋았지만 퓨샷 세팅에서는 제한적인 성능을 보였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그 srgnn 플러스 셀프 트레이닝 메소드는 다른 베이스라인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는 분포 이동 문제를 고려하고 셀프 트레이닝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성능을 위한 필수적임을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한된 프레임워크도 모든 베이스라인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 코라와 사이트시어 데이터셋에서는 수행한 에벌레이션 스터디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GCN 100번을 사용하여 DCGST 내에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개별적인 에펙트들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CMD 없는 경우에는 투 데이터셋에서도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는 Teacher GNN이 Edge Predict가 제공하는 다양한 그래프 변형으로 학습하여 더 confident 수도 노드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 CMD를 제거하는 거 역시 풀 프레임워크보다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NER 모듈을 제외하면 저하가 발생하고 이는 하이 퀄리티 수도 레이블 생성을 위한 인포메이션 게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하이퍼 파라미터 알파, 베타, 가마의 영향을 분석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분석도 코라와 사이트시어 데이터셋에서 GCN 100번을 사용해서 수행되었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시면 세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의 조작 값에서 약간의 변화의 모델이 비교적 강건하지만 극단적인 값의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분포 이동을 줄이는 것의 이 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모델 성능의 지표로는 accuracy를 사용하고 여러 단위에서의 분포 이동을 측정하기 위해 CMD를 활용합니다. 제한된 방법과 M3S 방법에 대해 동일한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DCGST의 경우 CMD는 수렴하는 반면 accuracy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DCGST가 분포 이동을 효과적으로 줄이며 모델 성능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M3S의 경우 CMD는 초기 단위에서만 약간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M3S가 분포 이동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함을 나타냅니다. 이제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DCGST는 그래프에서의 분포 이동 문제를 해결하는 셀프 트레이닝 프레임워크입니다. 전통적인 방법들은 덕립 동일 분포 IID 샘플을 가정하며 훈련 데이터의 변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다단계자가 훈련의 효과를 저하시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첫째, distribution consistency 기준을 통해 분포 이동에 대응하고, 둘째, 이웃 엔트로피 기준 neighborhood entropy criterion을 통해 정보가 풍부한 수도 노드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실험을 통해 DCGST의 효과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